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0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나니 더욱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첫째 딸과 든든한 둘째 아들, 그리고 성실한 남편이 있어요. 저희는 3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예절, 예의를 중요시 했습니다. 공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는 게 저희 부부의 양육 철칙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고 예의 있는 아이들로 자랐고 그 아이들 덕분에 저희는 지금 더욱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주변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집안은 동네에서도 부자라고 소문난 동네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은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에 뜻이 없었어요. 그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 분야로 길을 일찍 선택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남편을 편애하시지는 않았지만 학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늘 남편을 안타까워 하셨죠. 저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한 형님은 자신의 남편,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자주 비교하고 무시를 할 때도 많았어요. 동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동선에 어디로 갈 거야? 우리는 아마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 해외여행 좀 하고 오려고. 애들 아빠가 워낙 바빠서 사실 그동안 시간 내기도 너무 어려웠거든? 근데 이번 휴가는 좀 길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려고. 동선에는 해외여행 안 갈 거야? 뭐 동선에야 일이 많은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으니 좋겠다. 나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한가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동선애처럼 돈을 별로 못 벌잖아. 아휴, 우리 애 아빠는 워낙 찾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실력도 좋으시고 그러시니 여기저기 많이 찾으시겠네요. 저희 남편이야 정해진 근무만 하면 되니까 아주버님에 비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긴 하죠. 형님도 이번 기회에 가고 싶은 곳 많이 다녀보세요. 아주버님도 이번에는 좀 쉬어야 좋으시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남편도 좀 쉬어야지. 그래도 우리는 애 아빠 없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했지. 그래서 뭐 딱히 가고 싶은 곳은 없어. 다 가봤으니까. 그냥 애들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거지 뭐. 애들도 아빠 얼굴 본 지 오래되기도 했고. 동서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동서가 진짜 부럽더라. 솔직히 서방님이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집에 매일매일 있잖아.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처럼 월 몇천씩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남편 얼굴 못 보잖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돈이야 벌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애들 아빠는 그래서 일 끝나면 매번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더라고요. 놀러도 자주 가고 카페 투어도 가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아빠랑 유대관계도 정말 좋고 잘 따라서 좋아요. 주변에서도 애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 저도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님네는 어떠세요? 보니까 지인이랑 인철이는 살가운 타입은 아닌 것 같던데. 그래? 뭐 자주 보는 것으로도 유대관계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애들 아빠랑 애들이랑 유대관계 좋지 뭐. 그게 꼭 자주 보는 것만으로 쌓이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동선의 애들은 공부 잘하고 있어?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저번에 애들끼리 노는 거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프리토킹도 못하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동서, 아무리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호호하는 건 좋지만 교육도 신경을 써야지. 형님, 제가 애들 교육에 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거의 저녁까지 내내 공부만 하다가 오는데요. 애들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도 공부하라 어쩌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애들도 다 알아서 잘하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일찍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준비하고 있어서 다행이죠. 형님네는 애들 진로 결정했어요? 무슨 벌써부터 진로를 결정해. 일단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지 않겠어? 동서, 그거 기억 안 나? 우리 애들 낳았을 때 시댁에서 손주들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분 정한다고 막 말씀하셨잖아. 애들 태어나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일단은 좋은 대학 보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애들은 그거 알고 벌써부터 스카이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 동선에 그러다가 유산 상속 하나도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도 좀 하는 척은 해야지. 조금이라도 주시지. 동선에 큰일 났네. 형님네 자식은 말 그대로 스카이를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첫째 딸은 베이킹에 관심이 많았고 둘째 아들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뿌듯하고 좋아 보였어요. 시댁에서는 학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차별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언급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 첫째는 수능 준비 잘 되고 있니? 너희가 다 나이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비슷하니 서로 말도 잘 통하겠구나. 아이들 입시할 땐 살얼음판 같다고 하는데 어떠니? 우리가 애들 키울 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네는 스트레스 없이 잘 준비하고 있니? 그래도 우리 지인이는 전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니 그게 걱정은 없다만 고3 때는 또 다를 수 있으니 걱정이구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1등급 받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 정도만 쭉 유지하면 스카이 정도는 거뜬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컨디션도 좋고요. 끝까지 잘 준비를 해야 해서 요즘 바짝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첫째가 잘해야 나중에 둘째도 공부 잘하죠. 그래.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야 애들이 쭉 공부하는 거다. 첫째가 잘하면 동생들은 알아서 그걸 보고 배우겠지. 둘째네는 어떠니? 수능 준비 잘하고 있니? 우리 승현이는 사실 내가 고민이 좀 많았다. 공부는 안 할 거라고 미리 선포는 했다만 아직도 그대로니? 물어보니까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있다고 하던데 기술 배우는 것도 좋다만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요즘은 자기가 잘하는 거 정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자기 진로 못 결정해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애처럼 진로 정해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승현이는 다행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정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도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 그래도 학벌은 중요해. 우리야 승현이가 착하고 좋은 아이라는 거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야지.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그만큼 성실하고 꾸준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 취업을 할 때도 더 좋게 본다더라. 승현이도 제니만큼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면 정말 좋으련만. 어쨌든 첫째가 다들 고3이니 엄마들이 제일 바쁘고 고민이겠구나. 그래도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잘 준비해 보렴.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인이는 알아서 공부도 척척 잘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승현이는 정말 어떻게 동서?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지 않아? 지금이라도 재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딱 길을 정해서 결정해야지. 아무리 요즘이 전처럼 학벌은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학벌을 더 많이 따지지. 승현이 앞날을 위해서 동서 좀 정신 차려야 되겠어. 시댁에서도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이 형님 딸과 제 딸의 성적이었어요. 둘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어릴 적부터 비교 대상이 되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딸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혹시나 나중에 아이의 앞날을 막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이런 걱정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결국 마지막은 같은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죠. 당신 이번에 시댁에 갔다 왔을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 그래도 학벌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나도 어머님한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니 좀 고민이 되긴 해.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나도 고민이야. 내 생각으로는 지금 승현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이가 내 마음처럼 그렇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이야.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힘든 앞날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고.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당신은 진짜 좋은 엄마야. 우리 딸도 그걸 아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공부 잘하는 거 진짜 좋지. 나도 딸이 공부 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공부를 꼭 잘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 인생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해서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저 딸이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게 곁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당신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겠지? 사실 예전에는 우리 딸이 너무 착하고 행복하게 잘 커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았는데 점점 내 생각이 맞는 건가 느껴질 때도 있어. 그래도 당신이 나랑 뜻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내 마음이 심란할 때 당신이랑 말을 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나도 그래. 나 역시 주변에서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거든. 대부분 공부도 잘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해서 나 역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딸을 믿어야지 어쩌겠어. 딸은 공부에 뜻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딸을 믿어줘야지.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이야. 혹시라도 우리 딸이 힘들어하면 그건 내 탓이니 당신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걱정하지 않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돼. 오로지 학업만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주변에서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점점 흔들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가곤 했어요. 아이들과의 대화도 꾸준히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딸은 너무나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 누나 덕분인지 둘째 아들도 누나를 따라서 선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착한 아이들이었던 우리 아이들과는 다르게 형님네 아이들은 전교 1등,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인성에 대해서는 한두 번씩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인성은 아니었죠. 형님네와 마주하는 일은 적었지만 한 번씩 자리를 함께 할 때면 형님은 우리 가족들을 매번 무시했고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말리지도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어떤 일로 상을 받아 시댁 식구들이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형석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나 보구나. 첫째도 고생 많았다. 형석이가 워낙 바쁘니 집안일은 모두 네 차지 아니니. 애들도 입시에 바쁜데 형석이 뒷바라지까지 하느라고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 내가 정말 뿌듯하고 기쁘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지인 아빠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죠. 그 노력 알아주니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네요. 우리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주고 있으니 지금 정말 행복하고 좋네요. 오늘은 애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이제 곧 수능이니 꾸준히 공부해야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러니?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아빠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면 더 좋았을걸. 너무 아쉽구나. 우리 형석이도 잘 되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구나. 우리 형준이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하는 일 잘 풀리고 잘 될 거다. 그래요. 서방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는 풀리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좋은 곳에서 엔지니어 자리 나오면 말해준다고 하던데 아직 자리가 안 났나 보네요. 이렇게 우리 남편이 서방님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형이 잘 풀리는 만큼 아우도 잘 풀리면 좋겠건만. 아휴. 어쨌든 어머님, 그래도 형만한 아우가 없죠? 우리 남편이 잘 되니까 서방님도 곧 잘 되겠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열심히 일한 보람을 이렇게 느끼네요. 형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잠깐인데 아이들 데리고 나오지 그러셨어요. 저녁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집 앞인데 그래도 잠깐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하세요. 애들은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한대요?
아, 저녁은 안 그래도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는데. 공부하면서 쉬엄쉬엄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고3인데 이런 자리 다 참석하다 보면 공부는 언제 해? 그건 그렇고 동서, 서방님 좀 잘 챙겨봐. 그래도 몇십 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그게 뭐야?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 이것도 안 사람이 잘해야 바깥 사람이 마음 놓고 일해서 성장하는 거지. 우리 남편 봐. 계속 이렇게 상 받고 더 잘 되는 거. 동서, 분발해야 되겠어. 형님은 우리 집을 걱정하는 듯 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형님의 딸은 역시나 목표로 했던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저희 딸은 베이킹 관련 학과로 진학했죠. 수능이 끝나고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모두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딸과 형님의 딸을 비교하고 무시하기도 했었죠. 다들 축하해주세요. 우리 딸이 드디어 원하던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당연하게 갈 거란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학교 소식을 들으니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빛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딸이랑 같이 오려고 했지만 그래도 수능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라고 보내줬어요. 아유, 첫째야, 축하한다. 우리 지인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그래도 지인이 얼굴을 거의 3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오늘 같은 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왔다니 아쉽네. 다음에는 지인이 데리고 한번 밥 같이 먹자꾸나. 대학 가면 또 대학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그 전에 시간 내서 얼굴 보고 밥도 먹으면 좋을 것 같구나. 축하해요, 형님. 이렇게 가족들 만날 때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지인이가 안 왔다고 하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어머님, 지인이도 3년 동안 공부하느라 친구들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을 텐데 이럴 때라도 실컷 놀게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승현이가 이렇게 왔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쿠키랑 이것저것 만들어서 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기특하다, 우리 승현이. 그래, 승현이는 벌써부터 자기 길로 이렇게 딱 결정하고 있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우리 승현이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했지. 그래서 손재주가 남다르다 생각을 했었는데 베이킹을 한다고 하니 정말 딱 맞는 것 같다. 승현이도 축하한다. 대학 가서 배우고 싶었던 거 열심히 배우렴. 그래, 승현이도 축하해. 그래도 대학은 가네. 승현이는 앞으로 기술 잘 배워야 되겠다. 학교가 약하면 기술이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아는 사람은 그래도 프랑스에 있는 스쿨에 보낸다고 하던데 그거라도 알아보지 그래? 아, 거기 학비도 좀 만만치 않긴 하겠네. 어쨌든 여기서라도 열심히 하면 밥벌이는 하지 않겠어? 요즘 빵집에 들어간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기술이니 다행이네. 형님, 딸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딸 정말 잘해요. 벌써 상도 여러 번 받았고 다른 곳에서도 장학금 주겠다면서 데리고 가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다 마다하고 이미 확고하게 진로가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데요. 그래, 알았어. 동서, 내가 뭐라고 했어? 기술 잘 배우라고 했지 뭐. 우리 지인이야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탄탄대로이지만 솔직히 승현이는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잖아. 그게 현실인데 뭐 어떡해. 어쨌든 대학이라도 갔으니 거기서 잘 해봐야지. 매번 이렇게 우리 집을 무시하는 형님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모이는 자리는 피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형님 딸이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을 가고 난 후 형님의 둘째 아들도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자동차 정비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형님은 저희 집안을 무척이나 무시를 했습니다. 다들 축하해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도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번에는 유학을 좀 보내볼까 싶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족끼리 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요 며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들은 같이 못 왔어요. 다음에는 같이 식사해요. 아유, 첫째야, 축하한다. 자식 둘 다 좋은 대학을 보내니 너는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효도 받을 차례인가 보다. 그나저나 왜 둘 다 오지 않았어? 그래도 같이 와서 밥 먹으면 좋을 텐데. 인철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인은 같이 오지 그랬어. 저번에는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안 와서 오늘은 오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안 온 게냐? 아, 요즘 지인이가 학과 공부도 있어서 바쁘더라고요. 거기다가 학과에서 이것저것 참석하느라고 정신도 없고요. 어머님, 저도 지인이 얼굴 보기 어려워요. 대학 가면 한가할 줄 알았는데 더 바쁘더라고요. 다음에는 지인이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그나저나 동서는 어떻게 해? 그래도 대학 제대로 된 곳은 가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승우라도 좀 공부시키지 그랬어. 네? 에이, 괜찮아요. 승우도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는 애예요. 자동차 정비는 그래도 웬만한 기술자만큼 하는데요, 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실력도 좋은 모양인지 실습했던 곳에서도 승우 바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대학에 진학한 거예요. 거기서는 승우 실습처럼 틈틈이 알려준다고도 하고 학교 졸업하고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라고 하니 이 정도면 승우도 잘 됐죠 뭐. 아이고, 우리 승우도 정말 대견하구나. 우리 손주들은 다들 잘 돼서 다행이다. 다들 자기 진로 잘 찾고 있으니 참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은 좋은 곳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우리가 아는 것이랑 다르니까. 우리야 가족이니 좀 더 넓게 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과만 보자니. 승우나 승현이나 잘 풀리고 있어 다행이지만 좀 더 학벌이 좋으면 좋아하지 않나 싶다. 그렇죠, 어머님. 아무리 이제는 너도 나도 대학을 간다곤 하지만 학벌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서 만드는 인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동서?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다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야. 동서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인 것 같아. 밥벌이야 뭐 아무거나 해서 먹고 살 순 있겠지. 그래도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애들도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일찍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아이들도 그 분야에서는 인맥도 잘 쌓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애들 노력하는 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머머, 동서, 내가 언제 무시했어? 학벌이 중요하다고 한 것뿐이지. 동서 이제 보니 자격지심도 좀 있네.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둘 다 좋은 대학교로 진학해서 그런가? 동서가 알게 모르게 셈이 나는가 보네. 그만할게. 어머님, 이제 그만 말하죠. 그래, 이제 그만하자꾸나. 다들 알다시피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 상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니? 손주들도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다음에 시간 맞춰서 다들 시댁에 모이렴. 마지막 손주들까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모는 상속분을 정하겠다며 다들 시간을 맞춰 시댁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역 유지로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두셨던 상황이라서 상속 정리에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며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다 크면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미리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결정하고 알려줄 테니 다들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형님은 신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동서, 우리 언제 모여서 시댁에 갈래? 나는 솔직히 아무 때나 괜찮아. 그래도 일찍 가서 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동서 기억나지? 손주들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분 정하신다고 하셨던 거. 나는 아이 낳을 때부터 그 말 절대 잊지 못하겠더라. 우리 애들 그래서 다 스카이 가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아마 우리 애들이 많이 받게 될 거야. 동서 혹시라도 배 아파할까봐 내가 미리 말해둬.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서 미리 말해둔 거 아니겠어? 네, 알고 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해도 저 배 아프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 재산들 저희가 쌓은 것도 아니고 다 어머님 아버님이 읽어낸 건데 어떻게 나눠주시든 그건 시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인이며 인철이며 좀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무 때나 가도 괜찮으세요? 1년 동안 어머님 아버님 생신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참석 안 했는데 시간 맞추실 수 있겠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지인이랑 인철이한테 말하니까 다들 시간 다 빼서 어떻게든 간대. 아무리 그래도 상속해준다고 하는데 그럴 땐 가야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언제 갈 거야? 나는 이번 주말도 상관없거든? 빨리 가서 받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근데 아휴 그러게 동서도 좀 잘 챙기지 그랬어. 공부 조금이라도 했으면 대학 좋은 곳이라도 갔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 어느 정도 상속해 줄 텐데. 대학도 변변치 않으니 뭐 주실 마음이라도 있겠어? 암튼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에휴. 형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남편 복, 자식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 남편 복, 자식 복 있어요. 저만큼 그렇게 복 많은 사람 없어요. 형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서운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재산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동서가 안타까워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야 전업주부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근데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는 다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데 동서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렇게 화내지 마. 아무튼 우리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주말에 보자고. 형님은 제 속을 뒤집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온 가족이 시댁으로 모였죠. 시부모님은 재산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아버님 고향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 너희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부양을 받을 생각도 전혀 없단다. 우리도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도 이제부터는 너희 알아서 잘 살거라. 너희 아버지든 나든 누군가 죽게 되면 해야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 일찍 상속을 해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정했으니 혹시라도 상속에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해해라.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정하실지 다 알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이나 서방님, 동서까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그럼 아버님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거세요? 어머, 너무 좋겠다. 거기 진짜 자연환경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이 들면 풀이랑 나무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딱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아, 그래. 지금 집 짓고 있으니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쨌든 그때까지 다 정리하고 싶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거라. 집도 처분을 해야 하고 그러니 우선 이 집은 우리 처치한테 물려주겠다. 이건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던 얘기니 둘 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둘째는 지금 둘째네가 살고 있는 집을 줄 테니 명의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거라. 그 외 부동산은 우리가 써야 할 것들 외에는 다 정리를 해뒀으니 한번 읽어보거라.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다 정리를 한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상속분 서류를 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손주들 중에서 가장 상속 비중이 높은 아이가 바로 우리 첫째 딸 승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뒤로 승우였고 형님의 자식들은 가장 적은 유산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형님과 자녀들 아주버님까지 얼굴이 일그러져 서류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게 뭐예요? 승윤이가 가장 유산을 많이 받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어머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랑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손주들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 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약속이랑 다르시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세상 어디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님, 아니죠? 우리 지인이 인철이 스카이 같잖아요. 그럼 그렇게 상속 정하셔야죠. 맞아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상속을 적게 받아요? 그리고 동생네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고요? 엄마 뭔가 착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이 스카이 갔어요. 진짜 이렇게 정하신 거 맞아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지인이 인철이 좋은 대학 간 거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을 정한다고 했지. 그렇게 상속 지분을 많이 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 않니? 참, 그럼
너희는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명문대 보냈다는 거냐? 아이고 이것들아! 너희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해? 지인이 인철이 너희 여기 얼마 만에 온 줄이나 알고 있니? 명절이며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이며 코빼기도 안 보이던 애들이 상속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잽싸게 찾아오다니. 아유, 너희는 이 동네가 그렇게 넓다고 생각했냐? 너희들이 하는 행동, 말들,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릴 거라 생각했어?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형석이도 마찬가지다. 아비가 된 게 애들을 저렇게 키웠던 거냐? 네가 아무리 잘나면 뭐하니? 애들이 엉망진창인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해? 애들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아니, 어머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우리 애들 아무런 잘못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는 애들 가지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승현이 승우한테 해야 하는 말을 우리 애들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말해봐. 왜 가만히 종이만 붙들고 있어? 왜? 동서가 원하는 대로 상속 많이 받으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야? 첫째야, 그만해라. 너 고생한 거 알고 있다. 집안에 관심 없는 남편, 거기다가 밖으로 돌기만 하는 저러는 자식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거라. 너 아이들 인성 망가지는 거 보고도 그렇게 할 거니? 넌 애들 공부만 시키지 않았니? 아침부터 자정까지 내내 앉아서 공부만 하게 하지 않았어? 지인이 너 친구들한테 꼰대가 유산 줄 거라면서 막말하고 다니지 않았니? 상속받으면 이제 부자 된다고 흥청망청 술집에서 온갖 비싼 술 시키고 직원들 하대하고 행패 부린 적 없어? 인철이 너도 좋은 대학 가니 유산 다 받을 거라고 온갖 유흥에 사람들 무시하고 거기다가 너희 공부한다는 핑계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몇 번이나 온 줄이나 알고 있냐?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면서 우리가 쌓은 재산은 탐이 나서 상속한다고 하니 이렇게 찾아와? 어머님,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여기 못 온 거고, 그리고 대학 가고 나서는 아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그동안 애들이 안 놀아봐서 잠시 정신을 놓은 거지 원래 그런 애들 아닌 거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애들 정신 차리게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유산 정하시면 안 되죠. 약속이랑은 다르잖아요. 난 명문대 진학순으로 상속분 정한다고 했지 어떤 순서인지 말한 적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집 재산만 노리는 애들한테 무슨 유산을 상속하라는 거냐? 이 정도 유산 주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감지덕지 해야지. 더 이상 너희한테는 할 말 없으니 이렇게 소란 피울 거면 당장 가거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유산 그대로 상속하시면 저 이대로는 못 있습니다. 이거 소송할 거예요. 처음이랑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울며불며 따진 형님을 두 자식과 아주버님이 겨우 끌고 나가셨죠. 저와 남편, 딸과 아들은 갑작스런 유산상속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시부모님께 지금 당장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시고 유산상속을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둘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승현이랑 승우가 이렇게 잘 컸던 건
다 둘째 네 덕이다. 둘째가 아이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키웠는지 내가 직접 보진 않았어도 알 정도구나. 승현이는 그동안 빵이며 쿠키며 매번 구워서 무료 나눔 봉사하고 있다는 거 내가 들었다. 승우 역시 무료 정비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구나. 너희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많이 해주니 너희들 덕분에 여기서 행복하게 잘 지냈다. 우리가 살 날이 많진 않지만 너희에게 줄 건 이렇게 유산이 전부구나. 둘째야, 우리 부족한 아들 위해주고 자식들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너만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없을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한 건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잘하려고 노력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애들이 봉사활동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했다는 건 몰랐네요. 제가 잘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애들이 잘 자라주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 다 둘째 네 덕이야.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착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지. 모든 게 다 네 덕이다. 사실 너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항상 우리가 몸이 아플 때면 늘 와서 살펴주고 마음 써주니 우리를 생각해주는 걸 너희 아이들이 닮았더구나. 고맙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바라던 대로 너무나 올바르게 자라준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형님네는 유산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유류분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미 시부모님께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유류분까지 고려해서 다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 형님네 소송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님은 유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스카이 진학을 목표로 심하게 공부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밤낮 없이 공부만 시키고 놀지 못하게 하면서 통제하니 가정은 점점 위태로워졌던 것이었죠. 그런 위기는 형님에게 더욱 자극이 되었고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된다면 다 풀릴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많이 받지 않게 되었으니 아주버님은 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이 밖으로만 돌았고 아이들은 크면서 점점 엇나갔던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스카이로 진학을 할 수는 있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분노와 불안이 쌓여갔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집을 구해 따로 나가 살고 있고 아주버님과도 사이가 더욱 나빠졌는지 형님은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동서, 혹시 승윤이한테 지인이나 인철이한테 연락 좀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바쁘다고만 해서 좀 부탁이야. 연락 좀 해달라고 해줘. 그리고 서방님한테 안 바쁘면 우리 애들 아빠 좀 만나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요즘 무슨 생각인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정말 미치겠어. 동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해서 다들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형님 제가 연락은 해드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 마음이 열릴 때까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들어보니 아침부터 자정까지 계속 공부만 시키셨다면서요. 애들 체벌도 하고 스카이 가야 유산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도 하셨다면서요. 애들 상처가 크더라고요. 모든 게 형님 탓이라 할 순 없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서, 부탁할게.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 애들이 이제는 나를 엄마로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미쳤지. 그 이쁜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 생각을 했어. 내가 독하게 애들 잡아서 스카이 보내고 나면 애들이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애들이랑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님은 한번 전화를 할 때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순 없었죠. 그렇게 유산을 바라고 독하게 공부를 시켰던 것이 결국에는 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형님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매번 떨어지면서 뒤늦게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공부해 지금은 어엿한 카페 정비소 사장님이 되었네요. 벌써부터 단골들이 늘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시나요?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